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2차 부등식인데, 약간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2차 부등식이니까 우리가 오른쪽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왼쪽으로 다 옮겼을 때 좌변이 2차식이 되면 2차 부등식인 거고, 부등식이어야 되니까 방정식 대신 이런 부등호가 들어오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채움 내용인 거고, 2차 부등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A는 뭐가 되면 안 되겠어?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제일 기본인 거고, 어차피 부등식도 방정식과 똑같아요. 부등식을 푸시오. 뭐 구해줘야 돼? X값. 그래서 우리는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X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이 왼쪽 2차식을 2차 함수로 볼 거예요. 그럼 오른쪽인 이 0을 우리는 Y는 0으로 볼 거야. 그래서 Y는 0이라는 건 어떤 식을 말하는 걸까? X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축이랑 2차 함수랑 비교를 하는 건데, 약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1차 부등식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4가 0보다 작대. 그럼 이거 1차 부등식 풀 줄 알지? 얼마 나옵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근데 오늘 배울 내용 뭐냐면요, 요거를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이 왼쪽이랑 오른쪽 함수를 둘 다 그려볼 건데, x축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x축으로. 그럼 왼쪽을 보니까 왼쪽이 이제 2x 더하기 4에서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이게 다 y는 y는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y값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y값이 뭐냐면 x축이지.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분홍색과 x축, 주황색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고 싶은 거야? x축이 더 크고 싶은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분홍색 기준으로 x축보다 밑에 있는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애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x값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왼쪽 맞습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접근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x축과 비교할 건데 y값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얘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 다음에 y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값을 구하는 게 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x값의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은, 그냥 제일 기본 문제는 너네가 이미 익숙해요. 어떤 2차 부등식을 가지고 왔어. 쌤이 이제 왼쪽 2차 함수, 오른쪽 y는 0, x축으로 문제 푼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런 그림이 제일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라는 건 근이 몇 개입니까? 2개죠. 알파랑 베타. 근데 오늘 배울 내용 뭐냐고 했냐면은 X축보다 어느 부분이 궁금한 거죠? 위에 부분. 그럼 위에 부분 어디예요? 여기부터 여기죠. 근데 이거를 쌤 뭐라고 했어? X값으로 표시해줘야 된다고. X값으로. 그럼 여기 왼쪽 부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 기준으로 어디입니까? 왼쪽. 여기 부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 기준으로 어디? 오른쪽이네. 그랬더니 답을 구해봤더니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큰 애, 이런 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또는으로. 근데 이게 왜 익숙하냐면요, 봐요. 근이 2개 나왔어. 누가 커? 베타가 크고 알파가 작죠. 두 번째, 0보다 크다네.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절대값에서 이렇게 0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풀었어요?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은 작다? 양 끝값으로 공부를 했잖아. 답이 똑같이 나온다고. 2차 부등식도. 그래서 이렇게 왼쪽 2차식이 2차 함수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자고 했지만, 왼쪽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죠. 그럼 우리는 문제를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게 2차 부등식 제일 기본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센 말은. 0보다 작은 부분 어디겠어요? 여기거든요, 여기.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x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궁금한 건데, 0보다 작다네. 근데 근이 알파랑 베타네. 그럼 알파랑 베타의 사이 값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이어서 제일 쉽게 풉니다. 괜찮죠?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등호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절대값 제일 기본 형태인
사이값과 양끝값 이게 또 나와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당연히 근이 두 개 있는 것만 나오겠어? 아니라는 거야. 볼게요. 어떤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이렇게 나온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중근이겠죠? 그럼 잘 봐.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문제가 얘보다 밑에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아까 그래프로 먼저 해석했었죠? 이 밑에 부분에 이 2차 함수 그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야? 해가 없다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해가 뭐 없다. 뭐 해가 한 개 이렇게 방정식처럼 근이 나올 수 있었죠. 2차 부등식도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해야 되는 거. 너네 처음부터 잘 해석해 줘야 돼요. 혹시 요거이면 어떨 것 같아? 0 이하. 그럼 0 이하는 이 라인에 있는 걸쳐 있는 것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거야. 0도 되니까. 그럼 이 라인에 걸쳐 있는 거 누구 있습니까? 중근이 있죠. 얘까지 되는 거야. 그럼 얘 포함해서 밑에 있는 부분 누굽니까? 얘밖에 없잖아. 그럼 x는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다시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에 부분이 궁금한 건데 여기 라인도 포함이야. 그럼 여기 위에 라인에 모든 그림이 다 그려져 있죠. 그럼 모든 부분 해가 다 되는 거야. 모든 부분 해가 다 된다는 거는 x가 무수히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쌤이 말한 그 양끝값과 이제 사이값은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근이 두 개 나올 때를 좀 외워서 푸는 거고, 나머지 중근이랑 이따 또 할 허근은 그래프를 그려서 너네가 추측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얘는 어때요? 여기보다 큰 부분. 근데 얘는 제외시켜야겠죠? 여기 라인이 걸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답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위에보다 큰 부분이라는 건 왼쪽 여기, 오른쪽 여기,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여기 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x값이 알파기 때문에 알파를 제외하고 다 되거든요. 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잘 봐.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써요. 얘가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는 건 알파를 제외하고 모든 값이 다 된다. 이 설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쌤이 그래프 개형을 좀 3개 알려줄 건데, 아까 서로 다른 주식은 해봤죠? 중근 해봤고, 마지막 그림은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구분 잘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행해를 구할 때 x값이 필요한데, 그 x값이라는 건 x축과의 만난 점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냐면은 2차 방정식도 공부한 내용이 있잖아. 뭐가 있어? 여기서 나오는 근 알파랑 베타는 우리가 말하는 근이라고 해석하지만, 이걸 만약에 2차 함수로 접근해서 그리게 되면은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하죠. 이 근은.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이 2차 함수와 x축이랑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네? 그럼 근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 근이 없는 걸 판별식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근이 없는 그림일 때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여기일 때도 그래프 답이 x값이 또 아예 달라집니다. 근데 제일 복잡한 건 얘고요. 얘는 뭐 괜찮아. 얘는 잘 봐. 이 말 무슨 뜻이야? 0보다 위에 부분 있니? 다 그려져 있네?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봐요. 0 이상이야. 여기 라인까지 포함할 거야. 근데 여기 라인까지 포함해도 위에 이상 어때? 모든 거 이미 그려져 있죠? 맞아. 그럼 반대로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라인 기준, 여기 포함해서 밑에 부분에 그림 있니? 없잖아. 해가 없다. 근데 포함을 안 시켜도 어때요? 여기를 제외하고 밑에 부분 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외워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럼 혹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위볼이네? 어떻게 해? 우린 일단 아볼만 공부할 겁니다. 아볼이 3가지 그림 너네가 해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만 일단 공부를 하고, 완벽해지면 쌤이 살짝 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음수가 나오지 다 아볼로 바꿔서 풀 거예요. 어떻게 바꿔서 풀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는 과정에서 분호 방을 체크해 주시고,
그럼 이거야. 이제 이 부등식의 해를 풀어보고 싶은데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실근이 2개 있는지 1개 있는 형태는 아니니까 중근은 아니니까 그냥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분해줘야 돼.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분하는 걸 아까 말했지만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얘로 풀자고. 판별식으로. 왜? 0보다 작으면 허근이고 0보다 크면 두 실근인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 써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ac 실근 나오네. 그럼 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파랑 베타를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0 이상 부분은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라고 했지만 쌤이랑 이렇게 근이 2개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은 이상이네.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얘는 쌤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근은 당연히 안 이쁘겠죠. 실제로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근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근의 공식 써서라도 근을 구해줘야 돼. 그렇죠? 이게 좀 제일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표에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조금 말이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쌤이랑 다 해본 거니까 이 아보린 모양에서 그림은 이렇게 총 3개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얘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방정식과 좀 느낌이 비슷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을 때 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반대는 뭐겠어? 해를 구해줘 놓고선 2차 부등식을 구하라고 하겠죠? 해가 2 이상 3 이하인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래. 이런 거 우리 2차 부등식 구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아까 사이값 나왔네? 그럼 0보다 뭐 하겠어? 우리 사이값 나오려면 0보다 작아야겠죠. 그 다음 등호도 들어가 있네? 그럼 뭐 나와야 돼? 0 이하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이 2랑 3은 어디서 나온 거겠어? x값 해야. 그럼 우리 해 어떻게 구해요? 0이 되는 값으로 구하잖아. 그럼 저 2랑 3은 무조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에서 뭐까지? 1까지. 됐나요? 근데 뒤에 문제 풀면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봐요. 해는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 근데 방정식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뭐가 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죠? 0 이하면 사이값인데 답이 양끝값 나왔네? 근데 우리가 외운 건 맞지? 0 이하면 뭐 나와야 돼? 사이값. 0보다 크다면 양끝값. 그럼 뭐가 틀렸냐? 여기가 우리가 외운 아볼이 아닌 거야. 아볼 모양이 아닌 거예요. 위볼 모양인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풀냐면은 양변은 마이너스 1 곱하면 야무지게 바뀌어요. 0 이하네? 양 끝값 나왔네? 그럼 이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아볼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거에 반대가 나오면은 A가 음수라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근이 나와 있을 때 너네 2차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문제를 푸니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도 책 내용은 좀 많이 어렵게 써 있어요. 무슨 내용 해볼 거냐면은 요거 해볼 건데 뭔 말인가 싶어 이게. 갑자기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다 나눠져 있고 뭐 그때 뭐 a가 뭐 판별식 써 있거든요. 얘도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좀 해석을 해줄 건데, 약간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은 여기는 그 x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모든 실수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까 2차 부등식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었냐면은 왼쪽을 뭐로 보기로 했죠? 함수. 오른쪽도 뭐로 보기로 했어요? x축. 그럼 뭐 잘 해석해봐 얘들아. x축보다 크다는 표현 뭐라고요? 위에 부분이야. 근데 이게 잘 들어보니까 2차 함수가 아볼 모양인데 모든 실수 x라는 건 이 아볼 모양 이 전체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럼 무슨 그림밖에 안 되냐면요, 이 그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 그래프 모양을 먼저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만족하는 그래프 모양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건 저 왼쪽식 2야. 얘를 만족해줘야 돼. 이거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교점이 없다. 허근.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푸는 거예요. 근데 봐요. 얘는 지금 0 이상이죠.
그럼 이 문제는 여기 라인까지 걸쳐도 돼. 여기 라인까지 걸쳐도 되기 때문에 이 0 이상 같은 경우는 뭐까지도 가능하겠습니까? 중근까지 가능한 거야. 원래 중근 모양은 이 라인을 안 거치면 얘 때문에 항상 성립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라인 또 걸칠 수 있으면은 이 값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근까지 되는 거. 그래서 허근도 되고 중근도 되는 거니까 뭐 908번 같은 문제는 판별식 D가 0 이하를 풀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요게 이 X축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0보다 큰 걸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판별식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판별식이라는 건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 맞죠? 우리가 외운 게는 판별식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만 허근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근이 없을 때, 실근이 없을 때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걸 그대로 외워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 909번처럼 아까 말했잖아. 우리는 아직 아볼만 공부할 거라고. 위볼이네? 안 풀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세요.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 그럼 이 문제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요? 1번이랑 똑같네. 그럼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무슨 그림밖에 안 된다? 요 그림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개념 쭉 치고 설명... 아니? 그 다음 것만 하고 일단 문제 풀어볼게. 요거 익숙합니다. 뭐냐면 연립 2차 부등식이거든요. 약간 뭐냐? 우리 언제 했냐? 좀 전에 했구나. 맞죠? 아니 연립 2차 방정식의 플러스 부등식으로 바뀐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이제 연립 부등식을 해봤잖아요. 그럼 연립 2차 부등식이란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에서 1차, 2차 풀어봤었고 2차, 2차 풀어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그냥 뭐로 나오는 것 뿐입니까? 그냥 부등식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도 솔직히 뭐 새로 배운 내용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근데 이걸 이제 너네가 연습을 잘 해놓으면 되는데 아까 쌤이 잘 알려줬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봐요. 이런 거 푸는 거야. 위에 거, 위에 거 부등식 풀고 공통분해를 구하는 건데 이 위에 부등식 어떻게 풀 수 있냐면 2x 넘어가겠죠? 얘는 뭐 1찬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 볼게. 넘어갔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에요. 아직 우리 연습이 잘 안 돼 있잖아. 근데 아까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 일단 인수분해. 얼마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마3이랑 2지. 그 다음에 0 이하네? 그럼 사이값. 0보다 작다니까 사이값. 맞죠? 그래서 x가 2 이하, 마3 이상. 요거랑 마지막 공통범위 구해주는 게 연립부등식 마지막 핵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연립이라는 건 위의 식도 만족해줘야 되고 밑의 식도 만족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 구하는 거 맞죠? 1보다 크다야? 작다고. 그 답은 두 줄 체크되어 있는 부분. 마3 이상 1 미만으로.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도 뭔 말인가 싶지만 기본적으로 부등식 같은 경우 해를 구할 수 있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거.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3까지 인수분해 먼저 하고 해볼게요. 밑에 것도 x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건 아볼 문제에서 푼 거 맞고 이제 요거만 보고 잘 해 구해주면 됩니다. x값 마이너스 5랑 3 나왔는데 0 이하네? 사이값. x값 5랑 2 나왔네? 얘는 0보다 크다네? 양 끝값.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여기서 공통범위를 구하는 건데 공통범위가 암산이 안 될걸. 수직선에 그려서. 알겠죠? 굳이 암산한 내용은 아닙니다. 할 필요 없어요. 차분히 써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보다 크다. 2보다 작다. 그래서 포인트는 두 줄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5 이상 2 미만.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마지막 한 가지 내용 나와 있는데 얘들아 그거는 일단 문제 풀어보고 시간 되면 할게요. 왜냐면 아예 다른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대표 문제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봐주시고 바로 이제 2차 부등식 문제 푸는 건 아닌데 약간 어떤 문제에다가 나온 거냐면요.
초점 못 잡다. 초점을 왜 못 잡... 아이패드를 내 걸렸는데? 응? 응? 왜 그러지? 볼게요. 지금 위에 보면은 y는 fx, y는 gx 나와 있기 때문에 fx랑 gx는 이렇게 이제 함수. 네, 우리가 지금 다 y 값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두 y 값, 두 어떤 값을 곱했는데 양수 나왔대. 그럼 조건 두 개지 않나? 뭐뭐 있어? 뿔뿔, 마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뿔뿔 먼저 풀어볼 건데 플러스라는 표현이 fx가 0보다 크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fx가 0보다 크다는 표현이지 우리가 다 함수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실제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궁금한 거야. 그럼 fx는 아볼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그럼 gx가 0보다 크대. 그럼 gx 위볼 그래프도 0보다 큰 부분. 근데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둘 다 뿔뿔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x값을 하나씩 넣어봤을 때 둘 다 색깔이 있어야 돼. 여기 어때? 없어. 여기 어때? B랑 0 사이? 분홍색만 있잖아. 연두색 없고 안 돼. 쭉쭉쭉 여기 밑에 다 되겠다. D보다 큰데 안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연두색은 양수에 있지만 분홍색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이제 뿔뿔일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0부터 D까지만. 그래서 뿔뿔은 답이 0부터 D까지. 됐나요? 두 번째 마이너스는 반대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여기랑 여기. 그럼 아까랑 똑같이 접근하면은 오른쪽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왼쪽에서도 지금 여기 부분은 분홍색만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쭉쭉쭉 될 것 같죠? 다 여기 밑에다 음수 있으니까. 근데 A를 기준으로 왼쪽은 분홍색은 위로 올라가지만 연두색은 쭉 내려가니까 뿔 많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A부터 B까지만.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거니까 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답은 0DAB. 5번.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고요. 여기부터 본격 문제입니다. 잘 봐요.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그냥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야. 인수분해가 잘 안 되게끔 줬죠. 다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3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x 더하기 5까지 됐나요? 3x제곱 12x 13은 0보다 작다. 어디요? 12x가 아니고 8x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10x 마이너스 2x는 8x 땡큐. 마이너스 3, 1, 3 여기다가 3x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 x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근데 0보다 작다네? 그렇지. 끝이야. 약간 기본적인 문제 뭐에서 풀 겁니까? 그냥 암기에서 문제 풀 겁니다. 이거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마3보다 좀 커야 된다. 마이너스 2부터. 3분의 1은 딱 0보다 작으니까 3개로 구해주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을 나눠서 문제를 풀 건데 절대값 요놈 어떻게 나눠서 문제 풀까요? 양수, 음수. 뭐로 구분지어? 0이 되는 값으로. 0이 되는 값 얼마야? 1이죠. 그럼 1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작은지로 나눠서 풀겠습니다. 1보다 크고 같으면 그대로 나오겠죠? 1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x 마이너스 먼저 넣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2x 마이너스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지워지네요.
0이 되는 값 0이랑 4. 0보다 작다네 4이 값. 근데 잘 봐야 얘들아.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요 범위 내에서만 문제 풀기로 했는데 그래서 요 범위랑 요 범위를 합쳐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바뀔까요? 여기가 바뀌겠죠. 1 이상으로. 요런 거는 바로 보이니까 해도 되고요. 안 보이면 수직선을 꼭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두 번째, 이번 마이너스 x 더하기로 바뀌겠습니다. 좌변 똑같아요. 좌변은 똑같고 우변만 아마 부호가 바뀌어서 올 건데 자연스럽게 1차항은 지워지고요. 여기서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거. 잘 봐. 넘어가면 요거야. 안 넘어가면은 요거고. 쌤 추천은 요거로 문제를 푸세요. 절대값과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이.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해. 이거 인수분 할 줄 알지? 합차니까. 뿔마 2. 0보다 작다네? 뿔마 2 사이. 근데 이것도 왜 쉽냐면요. 우리가 절대값이랑 문제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 왜 그렇게 풀었냐면은 절대값 x가 2가 되는 값이 얼마야? 뿔마 2. 근데 뿔마 2보다 거리가 작아야 되니까 뿔마 2 사이잖아요? 똑같아요. x제곱이 4 되는 값 뭐 있어? 뿔마 2. 근데 4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놈도 범위가 1보다 작다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요. 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살짝 이어지죠. 1 이상에서 끝났는데 1보다 미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답이 이어지면요. x는 4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여기서 범위가 베타, 알파니까 8. 절대값은 범위 나눠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알겠죠? 볼게. 여기서 또 하나랑 쌤이랑 이제 약속해야 되는 거 뭐 있냐면요. 아까 내가 이 기본적인 부등식 문제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은 0보다 작다네. 사이값 너무 잘 나왔죠? 그러면 얘는 A는 양수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을까? 여기 인수분해에서 근이지 않았을까요? 그럼 내 말은 인수분해에서 근을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 근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정확한 표현 이거지 않겠어?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니까 x 더하기 3분의 1 있어야 되고 x 마이너스 2분의 3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야. 뭔 말이냐? 요거 뭐야? 합. 근데 근이 요거랑 요건데? 더해 둘이. 6분의 좀 어렵네. 마2 9. 이거 뭐야? 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A니까 A는 6 나온 거고 A가 6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B 6분의 7이니까 B는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 어차피 저 양쪽 사이드 X값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겠어? 방정식 저 2차식의 근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X축과의 교점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것도 똑같아요. fx는 0보다 작은 걸 문제를 풀었대. 그럼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그럼 우리가 궁금한 f2x 더하기 1 같은 데는 어떻게 구해줘야겠어?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어? 원래 x자리인데 얘 들어왔네. 그럼 2x랑 같은 건데 그럼 여기 x자리에 2x 더하기 1 그대로 넣어버리면 되겠죠. 답이 끝이에요. 이렇게 풀기 싫은 사람은요. 해랑 2가 9랑 나왔으니까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식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게 fx인데 x자리에 요 놈이 들어온 거니까 실제로 2x 플러스 1 집어넣게 되면 아마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2분의 1 4. 여기도 넘어가면 1 8. 약분하면 2분의 1 4.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편한 거 푸세요. 편한 거 알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건 아까 쌤이 알려준 거 방법을 이용해 풀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잘 봐. 이해 가능한지 봐주세요. 일단 K는 상수 취급입니다. 숫자기 때문에 넘길게요. 이거 아까 어떻게 풀기로 했었지? X제곱이 3K. 그럼 X는 얼마? 뿔마 루트 3K. 0보다 작다네? 사이값. 뿔마 루트 3K 사이인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만족한 x값이 7개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인 그냥
1차 부등식처럼 문제를 푸는 겁니다. 부등식 해 구하는 것처럼. 그다음 두 번째, 요 문제 특징. 마이너스 플러스 차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 정 가운데 누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 0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0 기준으로 0 빼고 6개 남았어요. 그럼 0 기준으로 뭐 해야겠어? 오른쪽 3개, 왼쪽 3개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3이 여기 있으면 4는 어디 있겠어요? 마이너스 4는 어디 있겠어? 근데 어차피 요거를 요렇게 푸나 요거를 이렇게 푸나 아마 답은 똑같아요. 왜? 부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한쪽만 풀어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위치상 3이랑 4 사이인데 우리 이거 연습했죠? 혹시 등호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 어디다 넣어야만 3은 들어올 수 있고 4는 밖으로 뺄 수 있을까? 빵꾸는 뚫려 있습니다. 4에 넣어주면 되죠. 3이 되면은 3보다 작다는 3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 4보다 작다는 3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루트 어떻게 풀어요? 양변 제곱. 3 나누겠습니다. 3보다 크고 3분의 16 이하기 때문에 4. 여기면 5보다 좀 크죠? 4랑 5까지 더하면 9. 아직까지 기본적인 계산인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없어서. 해를, 이제부터 좀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해를 한 개만 깎고 싶대. 근데 아까 쌤이 다 설명해 주긴 했지만, 혹시 해를 한 개만 가지려면은 일단 무슨 그림일 수밖에 없을까? 중근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해를 한 개만 가지려면. 근데 해를 한 개만 가지는 게 되냐? 잘 봐, 얘들아. 우리 a 플러스 2가 지금 0보다 큰지 작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잘 들으면서 좀 해석을 또 해주세요. 내가 양수인 그림을 그릴 건데 얘는 이제 힌트가 해를 한 개만 가지려면 중근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중근을 그렸더니 이 문제가 좀 특이하게 얘는 0 이상이네. 그래서 아보를 그려봤더니 여기 부분 이상 가지고 와봐. 그럼 이 그림 어때?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해가 한 개가 아니고 모든 실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아볼 모양이 아니고 무슨 모양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위볼 모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볼인 그래프를 쌤이 그려서 알려줘도 되는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위볼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오답할 때 알려주던지 아니면 다음에 또 한번 배우게 될 때 알려줘 볼게요. 왜냐면 2차 부등식은 좀 이제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기말고사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할 텐데 한번 배울 때 잘 공부해 두시고 위볼일 수밖에 없다. 혹시 우리 위볼 아까 어떻게 풀자고 했었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뭐냐면은 봐봐. 저 판별식 써볼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 c 제곱 이거지? 가볼게. b제곱 마이너스 4 a c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부호가 다 바뀌다 보니까 판별식에 영향을 안 끼쳐요. 왜? 이 부호 바뀌어봐. 어차피 뭐해? 제곱. 둘 다 부호 바꿔봐. 어차피 뒤에 뭐야? 마이너스 4ac잖아. 그러니까 부호 바뀌는 건 솔직히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구분해서 풀려고 하는 거고 지금 아볼 모양 그래프가 됐거든요. 아볼인데 0 이하래. 그럼 이제 말이 되지. 이 X축 기준으로 밑에 부분이 딱 한 개만 나오려면 무슨 그림밖에 안 돼? 중근 그림밖에 안 되잖아. 딱 여기밖에 안 되니까. 중근 푸는 거예요. 다행히 안 지웠다. 가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양면 4 지울게요. 얘는 넘어가. 9는 a 플러스 2의 제곱. 요런 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는 2차 부등식 해봤으니까 a 플러스 2는 뿔마 3 a는 5 뭔 소리야? 1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우리 혹시 아까 이렇게 해석해서 풀기로 했었죠? 위볼 그래프였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밖에 안 됩니다. 됐어요? 이해 안 가면 바로바로 질문해 줘야 돼요. 알겠죠? 볼게요.
지금 또 보면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범위 나와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 해를 갖는다는 표현은요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봐봐요. 일단 얘는 X축, Y는 0.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0보다 큰데 0보다 크고 싶대. 그럼 0보다 크고 싶다는 건 이 X축, Y는 0보다 위에 부분이고 싶은 건데요. 해를 갖는다는 표현은요. 위에 부분에 그림이 조금이라도 그려지면 돼요. 조금이라도. 근데 잘 봐. 이 아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아볼 첫 번째 헉은 어떻게 생겼어요? 붕 떠있죠? 중군 어떻게 생겨있어요? 딱 한 점에서 만났죠? 서로 다른 두 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뚫고 지나가긴 하죠. 근데 선생님 아까 말해 뭐랬죠? 이 X축보다 위에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돼. 어때? 다 있고 얘 빼고 다 있고 좀 있잖아. 그럼 다 된다고. 그러니까 아볼인 모양은 다 되는 거예요. 일단 1번부터 5번 중에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 답이 0보다 큰 걸. 이해 갔습니까? 이제 여기서 위볼 중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위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좀 편하긴 한데 아직은 좀 어려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알려준다고요. 알겠죠?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팅 해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위볼을 아볼을 바꿔서 푸니까 0보다 아랫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그럼 세 개 그림 중에 조금이라도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얘밖에 없잖아. 두 식은만. 분홍색 기준 밑에 있는 거. 얘는 안 되잖아. 걸쳤으니까. 얘 지금 등 없잖아요. 얘는 안 돼.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분홍색 밑에 있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아까 무슨 그림이라고 했죠? 근이 몇 개? 두 개. 그럼 여기서 근이 두 개인 조건만 되는 거야. 그럼 근이 두 개라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만 된다고. 요거랑 합쳐 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다행히 마이너스 AC가 똑같아요. 연습했습니다. A제곱이 1이 되고 싶어. 뿔마일. 그 다음에 1보다 작네. 그냥 이 문자 기준 작네. 사이값. 요거랑 합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다음 그래서 요거 공통. 그러니까 또는으로 연결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답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 답은 5번.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래프를 너네가 잘 그릴 수 있고 좀 친근하게 다가가면은 문제는 쉬워져요. 알겠죠? X값에 관계없이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잘 봐. 모든 그림이야. 다 모든 그림. 그래서 또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이렇게 계속 안 줘요. 숨겨. 아볼인지 위볼인지 몰라. 나와서 풀어야 돼. 근데 아까 그림 좀 기억하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문제는 이번엔 X축 기준, 0 기준, 작다. 아랫부분에 모든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밑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모든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근데 아볼 아까 생각해볼까? 헉은, 중근, 실근, 아볼인 그림은요 무조건 다 위에가 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 얘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럼 아볼은 안 돼. 그럼 무조건 위볼만 되는데 위볼 안 풀기로 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7 할게요. 나 말했죠?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마이너스 안 곱하고 되고 그냥 위볼일 때 풀 사람은 부동호만 바꿔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판별식은 똑같으니까 볼게요. 그럼 요 범위 내에서 0보다 큰 쪽에 항상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 모든 그래프 그림이 0보다 큰 쪽에 위치해야 돼. 여기에 다 그려져야 되는 게 뭐밖에 안 돼요? 얘밖에 안 된다고. 이거 말고 없잖아. 왜? 중근은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얘 때문에 안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왜 안 돼? 이 실근 사이 여기부터 여기 라인은 다 여기 밑에 있으니까 안 되죠.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 그림 뭐라고요? 근이 없다고. X축과 만난 그림이 없다고. 헉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푸시면 됩니다. 이해하나요? 가볼까요? B제곱. 근데 뭐 답을 보니까 뭐 모든 정수 A값 합이니까 뭐 두근의 합으로 문제를 마무리 줘도 될 것 같은데 B제곱 마이너스 4. 오, 식이 좀 안 이쁘다. C까지. 일단 4 쳐낼게요.
9a 제곱이고요. 여기 잘 볼게. 이거 플러스 a거든 이제. 플러스 여기다 곱할게. 마이너스 4a 제곱 15a 5a 제곱 나왔다 얘들아. 5a 제곱 더하기 15a야. 그럼 공통으로 뭐 끄집어낼까? 5a 끄집어낼까? a 더하기 3까지 0이 되니까 뭐 나와요? 0이랑 마상. 네? 작다네? 사이값. 우린 요 범위 내에서 문제 풀었고요. 요거니까요. 정수 a 값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까지. 2차 부등식의 해를 갖지 않고 싶대요. 알겠죠? 얘는 정확히 위볼이라고 써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뭐로 바꿔서 풀 거야? 아볼로 바꿔서 풀 거야. 알겠죠? 생각해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 밑에 부분에 해를 갖지 않고 싶다는 건 여기 밑에 부분에 그림이 아예 없으면 돼요. 그러면 밑에 부분에 그림이 아예 없는 모양은 얘도 되고 중군도 되겠죠. 밑에 부분 여기 라인 펌 안 시켰잖아. X축 말고 밑에 부분에 모든 그림이 없어야 돼요. 어때요? 이들 둘 다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줘야 되는 거. 얘는 중군, 얘는 뭐라고? 허근. 중군과 허근을 풀어줘야 되면 8몇 D가 0 이하 풀어주는 거고 요거 계산 잘 봐주세요. 알겠죠? 이따 가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2도 제곱 A 더하기 3도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C 이렇게 쓰자 그냥. 쌤 지금 뭐를 알려주려고 하냐면요. 이게 지워지잖아. 플러스로 바뀌고. 근데 이거를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전개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거든? 근데 잘 봐.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이야.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야? 이거 인수분해가지고 해구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공통인수 뽑으면 바로 인수분해 되잖아. 알겠죠? A 더하기 3 묶으면은 여기 누구 남았어요? A 더하기 3 남았고 여기 A 더하기 3 뺏겨봐. 누구 남았어? 4 남았잖아. 그럼 A 더하기 3 0이 되는 값 A 더하기 7 0이 되는 값 마3과 마7 사이 값 작은 거 큰 거 사이 값 됐어요? A군요. 미안. X 말고 A로 바꿔서 써주시고 빼먹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등식을 다 보는 게 아니야. 2차 함수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저 일부분만 보는 거기 좀 어렵긴 한데 그 다음 좀 보완을 해주긴 할게요. 두 가지 풀이가 있어서 양변 일단 마이너스 곱하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 해를 구하는 건데 이 문제는 뭐라고요? 초계 방정식 얼마?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5까지. 이 문제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흰색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만 볼 거냐면은 연도색만 볼 거야. 문제 읽어볼게. 얘가 X축보다 항상 밑에 있고 싶대요. 그럼 볼게요. X축 Y는 0이 여기 있으면 어때? 괜찮지? 근데 잘 봐요. Y는 0이 만약에 여기 사이에 있으면 어때? 그럼 이 연두색 그림 모두 전체가 얘보다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 그림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이 그림 모양이랑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그래프 중에 그나마 높이 있는 거 뭐야? 5일 때죠. 그럼 5일 때 Y 값이랑 X축 Y는 0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이 있어? Y는 0이 더 높이 있잖아.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Y는 0이 더 크면 되겠죠. 그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일 때 Y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5, 10, 15 마이너스 2K. 답은 이거. 그래서 7.5니까 넘어간 8까지인데 이게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가 있냐? X축인데 X축은 못 움직이잖아. 누가 움직여? 그래프가 움직여야 되죠. 근데 쌤은 이제 내 맘대로 X축이 움직이긴 했지만 요게 조금 말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또 문제를 풀 수 있냐면은 이 2차 함수에서 얘만 혼자 다른 문자 어떤 상수항이죠? 요 식기 넘기세요.
그러면 얘 따로 그리는 거 약간 똑같이. 그럼 그려볼게. 2차 함수네. x는 1이 축방이네. 우리 2부터 5까지만 볼 건데 아까랑 똑같죠? 근데 지금은 누가 얘는 어떤 상수예요. y는 2k라는 상수. 그럼 우리가 어떤 y는 1 같은 식이 어떻게 생겼어? 가로선. 근데 이 얘는 어떻게? 얘는 움직일 수 있잖아. 이 k 값에 따라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건 된다고. 그럼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 y는 2k랑 이 분홍색 그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부도가 있었어? 뭐 상관도 없죠. 어차피 있어도. 있었구나. 그래서 이 분홍색이랑 이 노란색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항상 이런 모양. 이 분홍색이들이 노란색보다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홍색 그림 중에 제일 위에 있는 5일 때랑 얘랑 비교하는 건데 아마 5일 때 집어넣으면 아까 15가 나올 거예요. 그럼 또 뭐야? 15랑 2K 비교하는 거야.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점은 X축을 움직이는 게 좀 낯설면 이렇게 어떤 문자를 넘겨서 얘를 그냥 어떤 숫자로 비교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한 두세 개만 더 하고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집중해 볼게요. 우리가 부등식까지 했지? 좀 더 해야겠다. 봐봐. 지금 혹시 요거 식 한번 써볼 수 있겠어요? 어떤 두 함수가 있어. 근데 문제발을 읽어보니까 얘가 얘보다 위에 있대. 위쪽에 있대. 그럼 그 표현이 뭐냐? 그냥 크다라는 표현이야. 위쪽에 있다는 게. y값을 비교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좀 정리할 건데 쌤은 이제 최고창 음수 싫어하니까 넘길 거고. 그랬더니 잘 봐요.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요거네?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요거 인수분해했을 때 해가 1이랑 3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요렇게 푼다는 거죠. 요렇게. 얘 뭐 가지고 온 거야? 뭐 가지고 온 거야? 이게 더 빠르다. 알겠죠? 그래서 A랑 B 구해서 뭐 2배 해서 더해주세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쌤이 더 설명해 줄게요. 잘 봐요. 일단 문제가 아까랑 똑같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그래프랑 mx 마이너스 8그래프를 비교했더니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크고 싶다야. 근데 왜 지금은 항상 위쪽이라는 표현이 붙었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위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이 구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항상 위쪽에 있다는 표현 이런 표현이에요. 어때? 모든 x값을 가지고도 어때? 이게 항상 위에 있잖아. 그럼 이 그림을 보니까 교점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이쁘게 정리한 다음에 교점이 없네, 근이 없네, 판별식 D를 0보다 작다로 푸시는 거예요. 근이 없는 거니까. 이해 가셨나요? B제곱. 일단 쓸게요.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 M 더하기 2의 제곱은 36보다 작다. 요거 어떻게 풀자고요? M 더하기 2의 제곱이 36이니까 뿔마 6. 0보다 작다니까 사이값. M 플러스 2가 6이랑 마 6 사이값. 근데 잘 봐요. 여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마8부터 4까지 이제 만족하는 값의 최대한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7과 3을 곱해줘야 되고. 맞죠? 두 번째, 우리 요런 건 구할 수 있죠. 이거 자. 7부터 20까지 개수 어떻게 구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 더하고. 근데 요렇게 나왔을 때 m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이렇게 바꿔서 구해야 돼? 아니, 요거일 때도 쌤이 이제 알려줬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을 한번 더해주면 돼요. 1을 더 빼면 돼. 맞아. 알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놔주시고요.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 뭐 활용이나 부등식은 금방 할 수 있을 거니까
얼른 해볼게요. 뭐 이런 거는 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새롭게 생긴 직사각형 넓이가 750 이상이랍니다. 뭐 어려울까요? 40에서 x 줄였고 25에서 x 늘렸고 우리는 근데 오른쪽이 0이 아니다 보니까 쫙 전개해서 다시 한번 문제 풀겠습니다. 25x, 40x, 15x, 40 곱하기 25, 1000. 쌤은 음수 실화하기로 넘어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15x. 그렇지. 10. 위에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 밑에 0이 되니까 25. 근데 0보다 작고 나갔다. 4이값. 그럼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가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기 때문에 길입니다. x는. 뭐일 수밖에 없어? 0도 안 돼. 0이면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0보다 크다로.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최대값은요. 25로 구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부등식 풀이입니다. 바로 가볼까요? 위에 거 인수분 해볼게. x-3x 더하기 2니까 x-2에 x-1까지. 2랑 1. 크다네?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양끝값. x-4에 x 더하기 3. 0, 2야. 4랑 마3. 0보다 작다네? 사이값. 요거 두 개 합치는 게 목적이에요. 연립 부등식은. 알겠죠? 가볼게요. 뭐야 이거? 1이랑 2 차이밖에 안 났어? 너무 붙어있는데? 요놈은 마3 이상 4, 2야. 오호. 우린 두 줄 체크되어 있는 데가 공통범위인데요. 여기랑 여기. 답 쓸게 해까지 구하는 거죠. 맞지? x는 마3 이상 1 미만 또는 x는 2 초과 4 이하. 여기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음수 3개. 0 1개. 3, 4 2개. 더하면 6개. 볼게요. 첫 번째 거 해 구해볼까 얘들아? x-3으로 나오겠죠? 두 번째 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 근데 이제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는 2랑 a가 맞는데 0보다 작다야? 사이값으로 문제 풀 거거든요? 누가 작아? 누가 크고? 몰라. 나눠서가 맞죠, 그러면. a가 클 수도 있고 2가 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연립부등식이란 게 이제 뭐냐?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합쳐가지고 답을 쓸 건데 답이 요거네? 2보다 작다네? 그럼 여기 중에서 2보다 작다가 나오려면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마지막 거일 두 번째 거일 수밖에 없다. 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이제 공통인 애를 구해봐야 돼요. 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보다 작고 잘 봐. 2보다 작다 출발할 건데 답이 요렇게 체크가 돼야 되니까 두 줄이 여기여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되고 넘어가긴 할게요. 일단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1과 a의 위치가 이렇게 된 건데 둘 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아도 된다. a는 마이너스 1, 2 하니까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선생님 이런 표현 알려준 적 있었죠?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 못 구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몰라. 근데 얘는 된다고. 마이너스 1 제일 크니까 알겠죠? 이런 거 좀 실수했을 때, 놓쳤을 때 체크해서 풀어주시고요. 이것도 둘 다 인수분해가 되죠? 위에 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마6, 마2. 6이랑 2 사이값.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 되는데 a여서 x-a랑 x-1까지. 여기도 문제네. a가 1이야. a랑 1인데 누가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래서 둘 다 해봐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써긴 써봤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누구밖에 안 될까? 공통범위 구할 건데 답이 3개 나와야 된대. 2개 중에 누가 안 돼? 위에 게 안 돼요. 1보다 작다라 2 이상이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체크해볼게. 2 이상 6 이하 1 이상 A 이하 들어올 거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만족하는 개수가 3개 나와야 되는데 둘 다 빵꾸가 채워져 있어요. 뭔 말이냐? 일단 2부터 시작하는 거야. 2부터 3 4 5는 어디 있겠어요? 건너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이 A의 위치는요 4랑 5 사이고요. 두 번째 빵꾸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4를 포함시키려면 4랑 5 중에 누구 등호 넣어줘야 될까? 4이면 5 등호 되면 5 이하니까 4개 돼버리잖아요. 안 되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둔각삼각형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둔각삼각형 공식이 있었나요? 두 변을 더한 것보다 긴 변이 그거는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둔각삼각형은 직각, 둔각, 예각이 세트야. 우리 직각삼각형들은 뭐 쓰죠? 피타고라스 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씩 부동으로 바뀌면요 둔각 또는 예각으로 됩니다. 둔각은 좀 각이 크지? 빗변, 제일 긴 게 길어져야 돼. 그래서 제일 긴 변이 크다 푸시면 되고요. 이게 연립부등식이다 보니까 얘 말고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아까 지우가 말해줬던 거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개 더한 것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풀면 될 거예요. 돼요. 알겠죠? 얘는 너무 쉽다. 요거만 잘 풀어볼게요.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무조건 4x제곱 4x제곱 어떻게 되겠어? 지워지겠죠. 그래서 4x제곱 빼고 쓸게요. 알겠죠? 오른쪽 넘어가. 1x제곱 마이너스 8x x 마이너스 8 0이 되니까 0이랑 8. 우리의 목적은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하기. 둘이 합칠 거니까 0 이하가 아니고 2보다 크다로 바뀌겠죠.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는 3부터 8까지. 됐어요? 몇 개입니까? 6개? 네. 지금 하는 내용은 일단 보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2차 부등식 내용은 아니고. 근데 이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 2차 부등식 계산이 필요해서 여기 단원에 빠진 건데 약간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이런 식에서 두 근이 있겠죠? 알파랑 베타. 이 근에 대해서 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근의 부호라는 내용인데 두 번째는 근의 분리라는 내용이 있고 좀 더 어려운 내용은 이제 두 번째 거.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외워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좀 한 가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이 근의 부호는 약간 어떤 내용이냐면 두 근이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줘요. 문제 실제로 한글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줘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거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x제곱 kx k 플러스 1은 0까지. 그럼 혹시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모두 양수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k가 뭐일 수밖에 없을까요? 두 근의 합이. 양수랑 양수 더할 거니까.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두 근이 양수니까. 이해 갔나요? 그러면 혹시 두 근의 곱은 얼마 나올까요? 얘도 양수겠죠. 그래서 일단 근의 부호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푸는 거냐면은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얹을 건데요. 이게 두 근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정확한 표현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근 가지고 둘 다 양수라고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알파랑 베타가 뭐일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중근일 수도 있다. 그래서 D는 0 이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아까 말했죠. 2차 방정식에서 푸는 건데 이 근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건데 그 근에 대한 정보를 보고 우리가 합이나 곱, 판별식으로 푸는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 뭐가 좀 달라질까? 두 근이 모두 음수면.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겠죠. 근데 곱은 어때? 안 바뀌어. 판별식도 어때? 안 바뀌어.
그래서 근해보는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근이 두근이 다른 부호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알파랑 베타 중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야. 그럼 볼게. 우리는 정확한 내용으로 이제 이걸 푸는 거예요. 두근의 합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르지. 그럼 못 써.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무조건 맞지 않을까? 얘는 무조건 음수가 맞죠.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판별식도 좀 해석도 해볼게. 우리가 판별식을 왜 0 이상으로 썼냐면 이 두 근이 서로 같을 수도 있어서 쓴 거잖아요.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그럼 어때? 무조건 다르겠죠. 둘은. 중근이 안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얘도 안 풀어도 돼요. 얘는 왜 안 되는 거였어? 모르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얘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안 써도 돼요. 근데 써도 어차피 답은 얘로 바뀔걸. 공통범위를 구하면. 그래서 요 내용이 근의 부호 내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양수, 음수, 서로 다른 부호. 그 부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내용이 좀 어려운데 얘는 일단 말부터 보면은 이제 근이 분리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뭐 두 근이 뭐 1보다 크다. 뭐 두 근이 뭐 3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근의 분리인 셈이랑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좀 해석을 할 겁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우린 두 근이 나오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것도 외우긴 외울 건데 좀 해석이 들어가야 돼서 잘 봐. 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두 근, 알파랑 베타가 1보다 크대. 그럼 1이 어디 있어야겠어? 알파 기준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 관계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 근의 분리는 우리가 총 3개를 풀 건데 선생님이 앞 글자만 떠드리겠습니다. 혹시 뭐인지 추측 좀 해볼까요? 우리 3개로 문제를 풀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 가지고 온 거일까? 판별식 좋고요. 좀 더 함수값 축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근의 분리 내용은 이 3가지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판, 함, 축 기억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설명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일단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며. 근데 꼭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될까? 이렇게 중근 그림에서 1보다 크다고 안 돼? 돼요. 그래서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표현에서는 판별식은 0 이상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함수값.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뭐냐면요. 방금 문제에서 말한 1 쓰는 거야, 1. 1 위치가 알파보다 왼쪽이죠? 그럼 1을 집어넣는 거다. 여기 위치 어때요?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x에 1을 집어넣은 함수값 f1은 0보다 뭐 해야겠어? 크다. 그 다음에 이 추계 방정식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이 두 근이 3보다 작다도 같이 풀어보면은 두 근이 3보다 작다는 거는 3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문제를 똑같이 풀면은 여기도 두 근이어도 되고 중근이어도 돼요. 그래서 두 근이 3보다 크다, 작다는 판별식은 똑같아. 그 다음에 함수값도 잘 보면 3이 알파랑 베타보다 컸을 때 3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양수죠? 그럼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숫자가 0보다 크다라고 줬을 때 이거 썼을 때 알파 베타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왼쪽에 있어도 어때? 양수. 오른쪽에 있어도 어때? 양수죠. 그래서 이거를 추계방정식으로 위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추계방정식 공식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근데 첫 번째 그림 봐봐. 1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1이 여기고 축방이 여기야. 그럼 1이랑 추계방정식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근데 두 번째는 3보다 작다지. 3이 여기야. 축방이 여기고. 둘 중에 누가 커? 그래서 이거로는 위치를 정확히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추계방정식까지 생각을 해서 근데 얘들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 그림 그려보고 판, 함, 축만 좀 기억을 해서 판별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함수값은 뭐일까? 추계방식은 어떻게 구분할까? 이거를 너네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거 하나 더 있는데 뭐 책엔 한 가지 더 있어서 두 개만 더 해볼까 알겠죠? 두 근 사이에 여기에다 이 숫자는요 바뀌어요. 알겠죠? 여기 숫자는 바뀌니까 여기 숫자는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림 2에서 여기 그림은 다시 한번 그릴까 그냥?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그림이 일단 이거야. 그럼 가볼게. 두 근 사이에 2가 있대. 그럼 지금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는 건 첫 번째 판별식부터 가볼게. 판별식 뭐 풀어줘야 될까? D가 0보다 크다밖에 안 돼요. 왜? 두 근 사이여야 되잖아. 그럼 두 근이 있어야 되거든. 너네 중근 사이 어떤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근 사이라는 표현에서는 중근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함수값 혹시 구분되는 거 차이점 확인해 볼까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어디야 y값이? x축보다 밑에네. 그럼 0보다 뭐라고 써줘야 돼요? 작다라고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추계방정식에는 고정이야 무조건 어디야? 그냥 2차 함수의 정 가운데잖아. 대칭이니까. 근데 봐요. 2가 여기 있으면 축방 기준은 오른쪽에 있는 거지만 이게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어때요? 상관이 없어요. 그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우리가 정확히 알아 몰라? 몰라. 추계방정식 못 씁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 해석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뭐 그냥 쭉 읽어보면 됐는데 이거 두 개 짬뽕 시킨 거예요. 그냥 두 근이 뭐 1과 3 사이에 있다. 이 표현인데 뭐 아까 것처럼 이제 지금은 1과 3이 여기 사이에 있는 건데요. 또 파남축을 좀 기억해보면 알겠지만 판별식이 어때요? 중근이어도 되고 실근이어도 되고 두 개여도 되고 한 개여도 상관없고요. 함수값 볼게요. 1이랑 3을 넣으면 어때? 아까랑 똑같이 양수 추계방정식 볼게요. 추계방정식 위치 고정이라고 해서 가운데 그럼 두 근이 1과 3 사이려면 이 추계방정식은 누구랑 누구 사이였겠어요? 1과 3 사이.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 2차 방정식 내용인데 아까 말했지만 두 근의 부호도 이해해서 근의 분리도 이해해서 푸는 건데 얘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파남축만 좀 기억해서 하는 건데 요 내용은 계속 나와요. 근의 분리 내용은 2차 부등식뿐만 아니라 다른 다음 가서도 알겠죠? 그래서 요거 내용까지만 딱 하면 2차 부등식 끝나고요. 우리 2차 부등식 끝나면 이제 그 순혈과 조합 단어는 아예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내용이고 그다음 행렬 남았고 우리 크게 3단원 정도 남았어요. 공통수학 1은 그냥 거의 다 끝난 게 이제 1학기는 그래서 문제 4개밖에 없으니까 잘 봐주시고 요거는 솔직히 이미 너네가 풀어봤던 유형이야. 2차 방정식 허근 갖고 싶대. 뭐 풀면 되겠어? D가 0보다 작다. 근데 왜 나오냐? 풀지? 그럼 너네가 원래는 뭐 풀었어? 풀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까지 4, 4 쳐낼게. 양변 여기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이너스 4랑 여기 곱하면은 4A제곱 마이너스 8까지 5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까지 우리 원래 못 풀었어요. 맞죠? 오늘 배우기 전까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은 판별식을 쓰는 과정에서 2차항이 살아있으면 1차 부등식이 아니고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 뒤로 빠진 거야. 원래는 너네가 앞에서 2차 방정식 이렇게 실근학원 풀 때는 뭐 이렇게 최고차항이 막 지워져 자연스럽게. 그래서 1차만 나와서 1차 부등식 해로 푸는 건데 지금은 2차 부등식 해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겠죠.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 0보다 작다네. 사이값 이거 만족하는 정수 A 값의 합이니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볼게요. 일단 두 군이 모두 음수래.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둘이 더하면 예? 뭐라고요? 둘이 더하면 뭐라고요?
음수. 둘이 곱하면 뭐라고? 양수. 근데 이게 두근이라고 나와, 지금 말이 좀 애매하죠? 두근이라고 나와 있지만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0 이상까지. 근데 이게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다 보니까 부등식 범위 구하는 것도 좀 헷갈릴 수 있긴 해요. 천천히 해볼게요. 양면 마이너스 2 나누자 얘들아. 부등호 방은 어떻게 돼요? 바뀌죠? 판별식 풀게요. b제곱 마이너스 4 ac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플러스 1 마이너스 5. 응? 뭐 틀렸나? 숫자 안 예쁘네. 마이너스 어디요? 1에다 1이구나. 아, 1이랑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맞네. 땡큐. 영 이상이네. 양끝값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근데 이거를 암산으로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얘들아. 뭐 하자고? 수직선에 차근차근 하나씩 써주세요. 기준이 뭐로 잡을까? 얘부터 잡고 그냥 4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요거에다가 첫 번째 거 얹을게요. 1보다 크다. 두 번째 거 얹을게.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거. 세 개 범위를 합치다 보니까 세 줄 체크되어 있는 부분. x가 4보다 크다 말. 세 개 범위 합쳐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요런 게 근의 분리 내용이거든요, 얘들아. 얘들아 당연히 모르면 틀려도 돼, 알죠?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해석을 해서 푸는 거 기억이 안 나면 판, 함, 추. 기억이 안 나면 강의 보던지 앞에 책 그냥 봐서 그대로 따라 풀면 답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모양일 거야. 두근이 나와 있고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근의 분리로 해석을 하는 거고 파남축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판별식은 일단 0 이상 푸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값은 f1이 0보다 크다 풀면 될 것 같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랑 1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요? 1이 더 커야 되고 또 세 개 합치는 거야 범위. 얘부터 가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 ac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 이상 k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1까지 k 값은 1 이상 마이너스 2 이하까지 됐습니까? fx에 일러볼게요. 1 마이너스 2k 2 마이너스 k 3 마이너스 3k가 0보다 크다. k는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추계 방식 해볼게요. 추계 방식 마이너스 2분의 b k는 1보다 1이요? k는 1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랑 공통 범위 구해줘야 되는데 둘이 똑같네. 그럼 하나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뭐 하나 합치는 거니까 바로 올 수 있을라나? 근데 답이 조금 특이하네. 왜냐면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1보다 작다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공통 범위는 요거로 좀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이하로.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오늘 배우는 내용이 2차 방정식에서 푸는 건데 갑자기 4차 방정식 내용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보기차식.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좀 해석을 하는 건 이거야. 내가 x제곱을 t로 치환하잖아. 근데 문제가 이제 t로 바뀌죠. 그럼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하기를 t값을 내가 이제 보통 t1이나 t2를 두잖아요. 그럼 이 t1이나 t2는 이제 뭐냐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서로 다른 내 실근을 실제로 제곱을 했을 때 t1, t2가 나오는 건데 보니까 이거잖아. x제곱이 t1인 거 두 개, x값 두 개 하나랑 x제곱이 t2인 거 x값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x값들이 실근이 나오려면 여기 t1, t2가 뭐가 돼야겠어요?
실근이 나오려면 양수면 되겠죠. 정수 말고 양수면. 맞죠? 왜 그 x제곱이 뭐 1이어봐. 뿔마 1.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봐. i. 얘 허근이잖아. 거기에서 이제 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아까 말했죠? 0일 때는 뭐 나와? 중근. 근데 서로 다른 내실근이니까 무조건 얘는 뭐로 빠져줘야 돼? 뿔마로 빠져야 돼. 아까처럼 0 안 되고 1 같은 애. 뭐? 양수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랬더니 T1과 T2가 양수라고? 두 근이 양수일 때 푸는 거네? 두 근이 양수일 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어떻게 부르겠었죠? 합도 양수, 곱도 양수. 이 지금은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만 근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근이 같아봐. 그럼 근이 몇 개야? 두 개. 총 두 개야. 근데 서로 다른 내시근이 나와야 되니까 이번 둘이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두 근의 합은 양수 더할 거니까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곱할 거니까 양수. 근데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만. 정리됐나요? 얘만 빠르게 해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바로 풀 수 있겠다. B제곱 마이너스 4AC. 4M 마이너스 12. 인수분해가 6 마이 0이 되니까 마이 6이랑 2까지. 정리 쭉 해볼게. 위에부터. 얘는 M은 0보다 작다. M은 넘어가니까 3보다 작다. M은 0보다 크다. 양끝값.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정리할게요. 아까도 말했죠? 답은 3개 합쳐줘야 된다. 큰 거부터 가볼게. 얘가 제일 크잖아. 2랑 마이너스 6 사이에다가 이제 두 개를 얹을 건데 한 놈은 0보다 크다. 한 놈은 3보다 작다. 0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랬더니 세 줄 체크된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답은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면.